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1일 밤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그날 우리가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그렇게 제동을 걸고 업무비, 그러니까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윤석열 당선인이 보인 반응은 상당히 격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혜 대변인은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 한마디로 대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당신들도 이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전 비용 문제를 부탁하려고 만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나는 문재인에게 구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이 이상한 행동. 그 이후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는 뚜렷했습니다. 자, 오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아주 묘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윤석열 문재인 회동이 불발될 것과 관련해서 인사 문제들이 거론됐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감사위원 등이 거론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4년 동안 일을 담당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람을 심어버리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 중 5분의 4를 문재인 사람과 함께 일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감사위원은 차관급인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감사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전 박수현 수석이 한국은행 총재의 이 인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창용 국장,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윤석열 당선인 측과 협의하는 그런 인사라고 보도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박 수석의 오늘 브리핑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박 수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한국은행 총재에 이창용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친 경제금융 전문가다. 국내 국제경제 및 금융통화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했고 주변으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인선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는 자세한 사항은 답하기 곤란하지만 한국은행 총재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측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가 없다. 대변인실 공지를 방금 띄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언론은 이 이창용 국장을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요구하는 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윤석열 당선인 측은 한국은행 총재를 추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청와대가 알아서 긴 겁니다. 아, 이창용 국장을 윤석열 당선인 측이 선호할 것 같으니까 우리 해주자. 그리고 생색내자.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이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게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입장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청와대가 지금 갑자기 자세를 낮췄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원칙대로 합니다. 뭐 이전 비용 문제를 부탁하려고 내가 문재인을 만나? 싫어, 안 해. 이렇게 만나서 만약에 이전 비용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대가로 김경수 사면 복권하고 또 누구 있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 특사하고 이런 조건을 혹시라도 내세울지 모릅니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 수사하면 안 됩니다. 각서 쓰세요.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는 의혹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그럼 나 할게. 자, 윤석열 당선인 21일 밤이었습니다. 핵심 참모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비용 문제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일은 절대 없다.
이건 새 정부 출범 준비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 무리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자, 중앙일보가 방금 전 단독 기사를 썼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원칙대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윤 당선인 측의 공식 입장은 안타깝지만 문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김은혜 대변인 발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의 실제 반응은 격앙에 가까웠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 핵심 참모는 윤 당선인의 첫마디가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사무실에서 더 있겠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작게 가건물을 지어도 좋다는 것이었다. 제가 말했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천막 당사처럼 천막 집무실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 문재인 대통령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사람이 이렇게 목리를 부립니까? 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를 향한 감정도 드러냈다고 합니다. 집무실 이전은 당연히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업무인데 이걸 막겠다는 건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다. 그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절대로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청와대로 가는 건 권력에 눌리는 것이다. 신구 권력의 충돌인데 결국 새로운 권력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곧 물러날 문재인 대통령 지금 뭐 고사했다는 사람도 줄을 섰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퇴임 후가 괴로울 겁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협상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건 안 하겠다. 필요 없다.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대통령실 이전 비용 예비비 493억 원, 이 500억 가지고 국무회의 의결을 회동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협상, 이런 거래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대선 불복이다. 김용현 합참 전 작전본부장, 문재인 정부가 안보 공백 운운하는 것 자체가 역겹다. 아무튼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의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가 또 눈치 보고 또 바싹 엎드려가지고 한국은행 총재 우리가 그쪽에서 원하는 사람 임명했습니다. 웃기지만 하고 하십시오. 한 번도 공식적으로 윤석열 당선인 측은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는 그리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